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법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경남도정의 영향과 내년 선거 파장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도 13일 이후 3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고향인 합천에서 그의 아호를 딴 이래공원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 지역신문 주관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고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먼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도 유지했습니다. 샌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2년을 포함해 앞으로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남 정치권과 도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면서도 김 지사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재판이 아니고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그리고 정황만을 가지고 한 심증 재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우리 경남 도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도민들은 도정과 역점 사업에 대한 걱정을 내놨습니다. 혁신도시 발전과 여기 서부 경남 KTX 이렇게 유치 등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중도하차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부재 상황 이후로도 청년 정책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도지사의 공백 소식에 허탈해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도지사님 저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이제 막막한 거야 우리는.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건 한마음이었습니다. 참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 그렇네요. 차후에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정말 이런 일도 없고 앞으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없이 서로 깨끗하게 앞으로 나라 투명하게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도지사의 역사는 중도 하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대 민선도지사 5명 가운데 4명이 임기를 다하지 못한 채 공백과 권한대행체제 연속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보특보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두 명의 대통령과 정치 예정을 함께한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꺾습니다. 보수 투팍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첫 도지사 당선이었지만 대부분의 유죄 확정 판결로 3년 만에 직을 상실했습니다. 형사처벌로 지사직을 잃은 건 김 지사가 처음이지만 경남도지사의 역사는 중도 하차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선 1, 2, 3기의 김혁규 전 도지사는 2003년 12월 우리 정치 현실을 바꿔보겠다며 돌연 지사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합니다. 진보 진영의 첫 경남지사인 김두관 전 도지사는 2012년 7월 임기 2년을 남겨둔 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지고 맙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1심을 뒤집고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복귀한 홍준표 전 도지사는 임기 중인 2017년 4월 사퇴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만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 패합니다. 역대 민선 도지사 5명 가운데 김태호 전 지사를 제외한 4명이 임기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만 이번이 5번째. 도전 공백의 피해는 모두 도민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앞으로의 도전과 나아가 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김경수 도지사가 추진했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서부 경남 KTX 이런 역점 사업들이 아무래도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이제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서부 경남 KTX 사업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사업 속도를 더 높이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심 재판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었고 도전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집권 여당이 경남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가지고 서부 경남 KTX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남은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근황 대행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지사는 도정을 수반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정은 행정적 요소도 많이 필요를 하지만은 정무적 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그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황 대행 체제가 민선 도지사의 업무와 권한을 완전 대신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도정으로 넘길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도정 공백은 일정 부분 차질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달 안에 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되는 중도 하차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중도 하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자주 하면 결코 뭐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선거 과정 동안에는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특정 정당이라든지 또는 특정 후보자를 중심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개인 후보자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한 20억 원 가까이 되고요. 또 그다음 선거 관리 비용만 3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도하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보궐선거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관위가 판단을 해가지고 보궐선거를 안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선거 비용이 지금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지금 지사를 뽑는 것보다 뽑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거를 안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6월에는 지방 선거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대선 전국 등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그 답변 민주당 궁금합니다. 입장에서는 이제 악재를 맞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대선이든 지선이든 안 좋은 영향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경남만 좀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경남은 보수 정당이 거의 우위를 좀 많이 점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현재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난 지방선거라든지 지난 총선 때보다 많이 못한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다가 김경수 지사까지 구속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남에서 민주당은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2차 경선을 민주당은 앞두고 있는데 아마 김경수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김경수 지사가 2차 경선부터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해임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으로 흥행몰이를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김경수 지사라는 그런 갖고 있는 이미지란지 역량 인지도를 봤을 때 충분히 이런 흥행몰이도 할 수 있었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못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볼 때 민주당은 이 경남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까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국적 인지도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그 후보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당 입장에서는 난간에 봉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무더위의 끝은 어딜까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어제기에 확대됐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중 창원과 김해, 양산, 사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는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먼저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과 염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농작물 햇볕 대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농작업은 혼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도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양산에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양산이 24도 안팎, 한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2도, 합천과 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까지 찜통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김해시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합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1명, 지역별로는 창원이 27명, 김해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진주, 양산, 함안이 각각 8명, 통영, 고성, 창녕이 각각 3명, 거제 2명, 사천, 산청, 합천, 거창이 각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해와 창원, 진주에서 유흥주점 관련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창원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진주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 7명 중 6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변이 바이러스는 32명이 새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확대됩니다. 이미 3단계가 시행 중인 김해와 거제, 함안, 창원, 진주, 통영에 이어 양산시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인근 지자체 3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도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역학조사관 30명을 추가 투입하고 24일부터 진영과 동부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한 곳씩을 추가 운영합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6,265명, 입원 환자는 842명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합천군의 일회공원은 명칭 변경을 두고 수년째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신문 주관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합천군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합천의 시민단체들은 일회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지역의 한 신문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원 이름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려스럽다 56.8%, 문제 안 된다 35.7%로 나타났고 이래의 뜻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6.8%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래라는 명칭이 합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 43.8%, 부정 45.2%로 비슷하게 나왔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을 물었더니 찬성 56%, 반대 36.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일과 12일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각각 조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릴 참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의지를 모아가지고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천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4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6개 신문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줘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시점하고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이 의뢰한 설문조사는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인데 시민단체의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새로운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천왕봉 행복교육지구 교육 공동체 토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산청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회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21년 함안군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가 오늘 오전 11시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산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개관식이 오늘 오전 11시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1층에서 열립니다. 특례 권한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상임이사 5명 중 4명과 1급 부서장을 교체하는 상위직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직원 8명을 파면 또는 해임, 직권 면직했고 투기와 전관특혜, 매입 임대 비리 관련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직위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도네시아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I 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T-50I는 T-50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공군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된 훈련기며 계약 금액은 2,745억 원이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추가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478명의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투기 단속을 벌여 47건의 불법 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가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역학조사관 30명을 추가 투입하고 장유에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김해 진영과 동부 지역에 각각 임시 선별진료소 한 곳을 추가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고려해 매일 10명의 공무원을 선별진료소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 지역을 끼고 있는 진해만 대부분 바다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해 양식 어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 용존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리터 이하로 낮아졌을 때 생기는 것으로 수산생물의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하고 심한 경우 폐사하게 됩니다. 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과 구항 방제언덕 친수공간 및 방제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항지구 친수공간에 498억 원을 들여 레포츠 시설과 물놀이터, 산책로가 조성되며 구항 방제언덕 친수공간에는 46억 원을 투입해 야외 무대와 편의시설 등이 올 연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업무용 차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전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발간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90%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스마트폰이나 집 전화로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은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로 녹음해둔 공지사항을 개인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잦은 고장으로 재기능을 못한 기존의 5개 마을 방송을 대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2022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과 취업 일정에 맞춰서 입영 희망날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청하면 곧바로 입영할 부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